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월요일 유지은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도 지난주에는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좋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은 3%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계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900선을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반응을 하는 모습인데요. 코로나19 상황은 좋지가 못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15명으로 이틀째 600명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상황은 좋지 못하지만 호재에 더 반응하는 시장은 오늘도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여전히 빨간불을 켜고는 있는데요. 장 초반보다는 상승세가 조금은 둔화된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0.36% 올라주면서 2,740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41% 강세 보이면서 91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는 0.24%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368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보시면요.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은 더 많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260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574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483 종목이 오르고 있고 800 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194억 원, 기관은 5,067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그 물량을 받아냅니다. 6,388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91억 원, 그리고 기관은 52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699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요. 1위부터 10위까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 반도체 업종의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두 종목이 모두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8만 전자 그리고 12만 닉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계속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2%대, SK하이닉스는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한 명신산업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명신산업은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자동차 차체 핫스탬핑을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코스피 시장 청약 경쟁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1,372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KEC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명신산업의 따상에 따라서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라는 점이 부각이 됐는데요. KEC는 테슬라의 디지털 콕핏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런 우려감 때문에 제지주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명품 제지와 그리고 테림 포장 모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녹십자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녹십자는 코로나19 혈장 치료제가 완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가 연출이 됐다가 지금은 주가가 조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음봉을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상승세가 조금은 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총 상위 종목보다는 녹십자 관련주들 보시면 좋겠는데요. 녹십자셀과 녹십자랩셀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셀 모두 지금 혈장 치료제 완치 소식에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어서 일신바이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바이오 역시도 녹십자주의 상승세에 나타나면서 혈장 치료제 필수적인 혈액 냉장고를 생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름세 나타내다가 지금은 음봉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리드 역시도 코로나19 백신 소식에 지금 오름세가 나타났다가 지금은 음봉을 띄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백신 임상 승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유테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테크는 미국 CBS와 아마존에 코로나19 사멸 예방제를 수주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음봉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MP그룹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MP그룹이 오늘 3년 4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긴 음봉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종이 목재와 의약품, 전기, 전자, 제조업, 비금속 광물 등의 업종에서는 전거래일보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운수 창구와 전기가스업, 운수 장비, 의료 정밀, 그리고 화학 등 여러 업종에서는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유통과 통신 서비스, 통신 장비, 운송 장비 부품, 그리고 기타 서비스 등 여러 업종에서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요. 반면에 오락 문화와 출판, 매체 복제, 디지털 콘텐츠, 기계 장비, 그리고 기타 제조 등 여러 업종에서는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SK하이닉스를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와 녹십자, 기아차는 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은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겨주실 때는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조금 더 꼼꼼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유지은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잠을 못 자고 지금 너무 피곤한데요. 이렇게 분석하신다고 매일매일 밤새시나 봐요. 네네네, 뭔가 좀 새로운 게 없나 좀 찾아보는데 네. 별 새로운 게 없어갖고 좀 피곤하게 스트레스만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수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네네. 하실 말씀이 많잖아요. 지수는 너무 오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종목별로 지금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뭐 좀 새로운 걸 좀 발굴해봐야 되겠는데 네. 그러기에는 지금 조금 애매한 장이라서 차라리 좀 쉬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종목을 못 잡은 사람은 아예 쉬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종목들은 계속 밀었는데 네. 그 종목들만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종목들 이제 처음부터 밀어서 사신 분들은 이제 큰 수익이 나서 뭐 저희가 뭐 더없이 만족스러운데 네. 또 새롭게 이제 우리 저희 방송에 유입되신 분들이 그렇죠. 또 새로운 종목들 찾고 원하시는데 네. 지금 마땅한 종목이 없어서 조금은 좀 쉬어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단탈 종목들은 많이 있는데요. 네. 지금 오전장에서 지금 단탈 종목을 좀 불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지금 뭐 그런 거 좀 매일 실시간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사실 코스닥 지수도 지금 많이 올랐는데요. 네네. 코스닥 지수는 개인 매수자에 힘입어서 지금 9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네네. 지금 오늘 백선 앵커님이 빨간색 옷을 입고 온 거 보니까 네. 오늘도 양봉을 좀 기대하고 네. 빨간색으로 입고 본인이 내가 스스로 양봉이 되겠다. 네. 장이 양봉이 인간 양봉이 되겠다. 인간 양봉이 되겠다. 한번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일어서 갖고 쭉 장대 양봉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사갖고 지수 다 이끌어 주고 있거든요. 네. 뭐 개인들은 뭐 차익 매물 시절에 나와주고 있는데 네.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뭐 잘 다루지 않았는데요. 여기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 지금 개인들 완전히 개인들이 힘으로 좀 주가가 지수가 지금 올라주고 있거든요. 네. 원래부터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80에서 90% 정도가 지금 개인 매매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해준다면 지수가 올라가고 할 텐데 네. 지금 뭐 기관들이 이번 달에 들여서 뭐 3,000원 넘게 지금 매도를 했는데요. 그걸 다 이제 개인들이 받아주면서 좀 오히려 코스닥 지수도 같이 좀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잖아요.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어떤가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뭐 어떤 종목을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나 봤더니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첨보, 동진세미켄, SNK, 뭐 셀트리온 제약, 아프리카 TV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게임주가 조금 이제 눈에 돋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컴투스를 좀 살펴보면은요, 중국 판호 이슈와 함께 신작 서머너스 워 100년 전쟁 지금 글로벌 비공개 테스트를 했는데 네.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투스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SNK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저희가 많이 다뤘었죠. 예. 네. 사우디 왕세자가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우디 왕세자가 요거 인수할 때 딱 한국에 오셔갖고 우리 백선 앵커님 보시면 네 12번째 부인 되시오 그러지 않을까 좀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때 요거 할 때 꼭 한번 인터뷰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셀트리온의 상승세도 무서웠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3형제 중에서 2형제가 지금 코스닥 시장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네. 이 셀트리온 형제의 상승세는 어땠나요? 네, 좋다. 너무 네. 좋다. 저희가 저번에 한번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 상담을 했는데 그렇죠. 저희가 팔지 말고 계속 가져가라. 앞으로 그러니까요. 좋은 날이 네.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팔라고 했으면 진짜 매장 당할 뻔했는데 팔지 말고 계속 보유하시라라고 말씀드려갖고 다행입니다. 주가가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뭐 코스피 시장에는 셀트리온이 있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가지고 있고 그렇죠. 네. 코닥 시장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올해 너무 잘 올라가고 있고요. 올해 3분기 실적 개선도 함께 예상되고 있고 역대 최고 이익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네. 4분기도 좋고 3분기도 좋고 4분기도 좋고 내년도 좋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이 삼형제가 전부 다 같이 한번 주가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외에도 좀 주목할 만한 업종은 없을까요?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 2차 전지 대장주들은 다 이제 코스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끌어주고 네. 있는데 그 관련 종목들은 전부 다 코닥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테지만 오히려 그때를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좀 보시면 되겠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러면 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탄력받고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종목 놓치지 마시고 그 종목을 좀 잘 보신다 그러면 아마 우리 백선의 앵커님처럼 장대양봉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이제 일어서려면 좀 귀찮으니까 네. 방송 끝나고 나서 꼭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쭉 따로 한번. 이렇게 갑자기 팍 일어서지 마시고요. 네. 쭉 해서 장대양봉이 착착착착 만들어지는 모습 꼭 한번 네. 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그 욕심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게 다 네. 분장실에서 백선님한테 맞으면서 배웠습니다. 너 오늘 개그 똑바로 안 해? 네, 네. 지금 지수가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하지만 가는 업종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앞으로 좋을 업종으로 2차 전지 업종 꼽아주셨는데요. 그 업종들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방금 전에 언급했던 셀트리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증시를 달궜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셀트리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삼형제가 나란히 급등세를 보였죠. 네. 백선님은 형제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 한 명 네, 있습니까? 전문가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누나가 두 명 있습니다. 결혼하기 힘든 조건이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혼자 살고 있고요. 네. 주말마다 고독사를 걱정이 되는 나이가 됐습니다. 예. 예, 지금 아까 금방 언급했죠?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나가도 너무 잘 나간다. 그러니까요. 예. 네. 이 보통 한 집안에 보면요. 한 명만 잘 나가도 그 집안 분위기가 좀 사는데 네. 물론 이제 잘 안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너는 왜 그러냐고 욕을 먹겠지만 그래도 좀 한 명이 잘 나가면 그 집안 분위기가 좀 사는데 네. 여기는 삼형제가 다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너무 좋고 네. 코스피에서 그리고 코스피의 대장주로 셀트리온이 올라가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코스닥에서 또 대장주로서 주가가 좀 계속 올라주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네. 그동안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백신이나 제약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실적이 못 나오면서 지금 네. 기대감이 꺾이면서 주가가 못 올라주고 있는데요. 지금 오히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들은 네. 오히려 계속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히려 조정 나온 시기에 계속 올라주고 있는 역시 기업은 실적이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셀트리온 삼형제 지금 너무 급등을 했는데 그동안 긴 기간 동안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네. 주주분들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정을 뭔가 끝내고 상승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예전에 지금 이제 공매도가 지금 잠깐 이제 정지돼 있는데요. 네. 예전에 공매도 심할 때 공매도가 있었을 때 공매도 1위 기업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그 셀트리온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한번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나 이제 기업들이
미래가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쳤거든요. 예, 공매도 치기가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지금 공매도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만약 공매도가 지금 있었다 그러면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실적도 없이 막 주가 올라가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치기에는 상당히 좋죠. 네. 아까 그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테슬라 공매도 쳤던 분들이 손실이 뭐 엄청나게 엄청나네요, 했다고. 지금. 네. 예, 아마 지금 뭐 만약 공매도가 있었으면 바이오 종목들이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 셀트리온이 지금 공매도가 없고 네. 주가가 올라가기 너무 좋은 환경이 있었는데요. 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셀트리온 한번 주가가 크게 올라줬습니다. 네. 올라주고 나부터 그 다음부터 내리막을 계속 걸어갔고 사실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막 네. 소주 마시면서 깡소주 마시면서 울분을 토했는데요. 지금 뭐 너무 잘 올라가고 있고요. 뭐 공매도 그리고 또 이게 지배 구조가 좀 이상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서정진 회장이 지금 지배 구조 좀 이상하게 만들어놔갖고 네. 또 기업도 다 분리돼 있는데 요번에 좀 거기다 이게 세 개가 회사가 세 개인데 서로 이렇게 매출을 지금 몰아주는 것식으로 이렇게 또 그 구조로 잡혀 있기 때문에 네. 뭐 분식회계 하는 거 아니냐, 뭐 지배 구조 이상하다 얘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요번에 합병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뭐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뭐 분식회계 요소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기업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니까요. 일단 뭐 실적도 잘 나오고 뭐 그동안 이제 시장에 의혹됐던 모든 의혹들이 다 사라지고 네. 공매도도 지금 없고 그래서 앞으로 셀트리온 더 잘 나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셀트리온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근데 바이오 시밀러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네, 지금 지난해 그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가 290조라고 합니다. 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118조라고 하는데요. 거의 2배 이상 큰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뭐 연평균 약 10%의 성장률을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이 업종이요. 지금 거기에 지금 셀트리온이 상당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올해 좀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들이 특허가 줄줄이 좀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지금 많은 약들을 좀 생산할 수가 있고 또 바이든 후보가 좀 약가 정책 또 인하 정책을 좀 핀다고 하니까 네. 오히려 지금 셀트리온에게 대외적으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돈이 된다면 돈이 되는데 가만 다른 기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이 돈 된대. 그러면 야, 너도 나도 하자고 몰릴 수 있으니까 바이오 마스크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스크 돈 낸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몰렸다가 지금 당연하죠. 예. 치킨 게임 벌어져갖고 공장 다 폐쇄하고 그러는데 지금 뭐 요거 지금 돈 된다는 소식이 들으면서 다른 그 제약업체들도 우리도 바이오 심을 한번 진출해보자. 네. 이렇게 되면서 뭐 치킨 게임이 좀 벌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건 뭐 나중 일이고요. 아직까지는 선도 업체로 잘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는 뭐 내년 적어도 내년까지는 셀트리온이 좀 문제 없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언급하셨던 3사 합병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꽤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긴 한데 최근 들어서 좀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3사가 합병이 되게 된다면 호재로 작용이 될지 전문가님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네, 셀트리온이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이제 떠올랐는데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청와대에서 딱 산책하는데 보면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딱 나란히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나란히 커피 들고 이렇게 싹 걸어가고 있더라고. 야, 저기 성공했네 했네. 원래 그 셀러리맨 신화로 서정진 회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유명하시죠. 야, 근데 네. 대통령 옆에서 바로 옆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커피 한잔 하시는 정도면 이 기업이 굉장히 성공했다 하는데 기업 자체로는 분식회계도 있고 일감 네. 몰아주기 얘기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합병하면서 다 해결하자. 해결하자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뭐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에 그 제품을 판매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는데요. 재고도 이게 매출로 잡아나갔고 요것도 또 문제가 있었거든요. 요런 걸 다 한 번에 다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좀 해결되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지금 증권사에서 이렇게 합병이 되면 더 좋다라고 보고 있어서 셀트리온 목표 주가를 뭐 41만 원까지 상향해 놨습니다. 역시 돈쟁이가 나올 때마다. 갑자기 진작에 듣다가 41만 원 하니까 이거 가면서 이거 이 사면 얼마 버는 거야 이거 지금 역시 우리 백선의 앵커님은 돈 역시 자본주의. 네, 엄기준 찐팬인데요. 엄기준 말고 한번 혹시 도전하신 분들은 돈다발을 들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백선의 앵커님 돈이 너무 좋아요. 네. 옷도 장대영봉입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 긴 기간 조정을 끝내고 드디어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상승세가 앞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는 점은 3사 합병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3사 합병도 호재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도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유지윤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2가지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현대제철과 두산중공업입니다. 먼저 현대제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은 라면에서 스테이크로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현대제철 38,0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셨네요. 네, 예. 네, 오늘 좀 띄워주세요. 백설공주 같은 아나운서. 있는 그대로 읽은 거예요. 선. 네, 선생님 같은 유지윤 전문가. 현대제철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네, 시가를 먼저 볼게요. 네네네. 38,050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36,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한마디로 먼저 얘기해 주세요. 고점을 예측하지 마라. 고점을 예측하지 마라. 어느 순간 장대봉이 쫙 나올지 모른다. 이런 장대봉 아닙니까? 네. 자, 현대제철 오늘 좀 조정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우리 백선님이 마지막에 한번 일어서 주시면 바로 장대 양봉으로 변할 것으로 믿습니다. 예, 현대제철 너무 좋은데요. 유진투자증권에 나온 그 보고서를 보니까요. 네. 작년 4분기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투자 의견도 매수, 목표 주가도 4만 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뭐 목표 주가 지금 뭐 얼마 안 남았네요. 한 2,000원밖에 안 남았는데 목표 주까지 다 될 것 같으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나요? 다시 봐. 좀 이따가 좀 목표 주가 맞춰라 하면서 네.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뭐 4분기 매출도 뭐 지금 4조 7천억, 네. 영업이익 또한 950억대를 좀 유지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은 예측되고 있고 지금 뭐 이거 철강 업종들이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뭐 주가 다 반도체, 이차전지도 있지만 뭐 조선업도 있지만 현대제철 같은 철강 업종도 상당히 좀 좋은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돈이 안 되는 데가 있었거든요. 네. 박판 연열이라든가 컬러 강판 이런 거 네. 지금 돈이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요거 가동 중단하면서 돈 되는 사업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영업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심을 가져보려고요. 아주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도 지금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것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코로나19 때문에 억눌 수요가 이제부터 점점 늘어나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좀 피크가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주가가 좀 많이 이미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조심스러운 한 모습이긴 하지만 뭐 섣불리 고점을 예측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지금 현대제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12,000원부터 지금 38,800원까지 쭉 올랐으니까요. 뭐 오를 만큼 충분히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느냐 안 하느냐인데요. 네. 뭐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 지금 지수 자체를 보면 좀 조정 나올 수 있는 좀 분위기거든요. 사상 최고치를 뚫었기 때문에 좀 사실 이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지수와 좀 외면돼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좀 같이 연동됐을 필요가 있는데 오늘 거기에 맞춰서 좀 조정이 나오는 거 있는데요. 뭐 섣불리 고점을 예측할 필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좀 지금 그래도 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이 뭐 이렇게 뭐 연속적으로 매도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샀다 팔았다 좀 반복하고 있으니까 뭐 레이저 수급은 아직 뭐 눈여겨 볼 필요는 아니지만 실적에 맞춰서 주가가 많이 올라주고 있다. 다만 너무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조금 시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그대로 좀 가져가 보시고요. 네. 아직 뭐 내년까지도 좀 제가 보기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못 사신 분들은 조금 오늘 좀 조정 나와주고 있는데 조금 더 조정이 나와주면 조금 더 시간이 좀 있은 후에 그 후에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점 예측도 어렵지만 저점도 섣불리 좀 예측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놓고 한 일주일 정도 좀 지켜보고 주가가 어디로 흐르는지 보고 매매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은 지금 돈이 되지 않은 사업 부분을 정리를 하고요. 또 돈이 되는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서 수익선을 개선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주가도 올랐습니다. 실적의 개선이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수급보다는 실적 개선 여부에 따라서 지켜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 보유해 보시고요. 지금 매수 시점으로 잡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린 후에 매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알아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정문희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두산중공업 16,100원 구매해서 손실 엄청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줄이니 갈팡질팡입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는데요. 두산중공업 지금 시가를 보니까 14,700원이고 지금은 14,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얘기해 주세요. 끝이 보인다. 끝이 보인다. 예. 끝이 보이는 게 주가가 끝이 보이는 것인지 네. 아니면 구조조정의 끝이 보이는 거지.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구조조정의 끝이 보인다. 이제 거의 이제 사실 뭐 기업이 이제 망하냐 안 망하냐 그래갖고 두산베어스도 이제 판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두산 예. 팬들이 정말 엄청난 공포에 떨었는데요. 두산 베어스가 CJ 베어스 네. 뭐 이렇게 뭐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두산 베어스는 당연히 팔지 않고 구조조정을 이제 마무리하는 해서 두산 베어스 팬들도 안심하고 지금 뭐 두산 그룹도 이제 안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끝이 보인다라는 건 이제 구조조정이 끝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네. 주가가 이렇게 보니까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주가 상승도 끝이 보이는 거 아닌가? 이 중에 어느 함축적인 의미가 좀 맞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니 전문가님께서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적인 지금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도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금 두산중공업 이제 유상증자 절차를 이제 마무리로 이제 구조조정이 마무리로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데요. 자 오늘 4일까지 청약을 하고 납기일이 이제 10일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모집가액이 9,980원이니까요. 지금 주가가 지금 14,000원이니까 좀 많이 좀 싸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일단 마무리돼서 요 돈 모으면은 일단 차입금 상환부터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주가가 지금 뭐 일단 거의 이제 구조조정 할 수 있는 거 돈 되는 거 팔고 기업들 팔아버리고 마지막으로 유상증자하면서 차입금 이제 다 갚고 정상화 가격을 가겠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이제 정상화를 갑자기 그렇다고 또 기업이 잘 돼서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당장 어려운 거는 일단은 뭐 새로운 먹거리가 좀 준비되고 있어서 그동안은 뭐 두산 페어셀로 연료 전지 사업이 좀 메워주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일단은 뭐 실적이 갑자기 크게 구조조정 마무리됐다고 실적이 늘지도 않겠지만 네. 갑자기 크게 악화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서 두산중공업이 이 정도에서 좀 주가가 계속 움직이다가 한 번은 나중에 정상화되면 완전히 정상화되면 한번 실적이 나와주면 올라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네. 다만 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걸린다. 주가가 너무 네.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그걸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구조조정 이제 주가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죠. 저희가 한번 돈 된 주식 여기서 사야 된다고 대바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 줍니다. 올라가 주면서 그린뉴딜 테마 받고 또 구조조정 마무리되면서 올라가 주는데요. 이제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죠. 4,000원대부터 이제 올라갔으니까요. 최고가 17,000원대까지 올랐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유상증자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 좀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하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수급적인 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도가 멈춰야 하락세가 좀 멈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신규로 접근하려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멈추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매수하신 분은 이게 쭉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 메이저 매도세가 멈추지 않으면 주가는 반등하기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단은 조금 매도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한 이번 주 정도면 메이저들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때 되면 좀 바닥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이제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다 그러면 조금 원금 회복하려면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매도세가 멈춘다고 바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어차피 이 기업 두산중공업이라는 게 단기간에 매수해서 수익 나고 이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고 좀 기다려보면 원금 회복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신규 매수는 조금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좀 자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관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점점 줄어들기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은 3일과 4일에 유상증자 청약을 했고요. 그리고 11일까지 납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사실 수급 주체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금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 매도세가 멈추는 시점을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주실 때는 매수가 비중까지 꼭 함께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좀 더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